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랑 다르게 룰 베이스드 다자주의를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WTO 분쟁 해결 절차나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 때문에 많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다자주의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목표는 같고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국 우선주의 부분은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서 어떤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 동맹국하고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일방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부분은 트럼프 정부가 동일하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는 양자적인 해결을 선호했다고 하면 바이든 정부는 어떤 동맹국이라든가 우호국가의 공조 또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미 EU 관계 복원? 트럼프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마찰음이 있었는데 대중 견제에 있어서 미 EU 공조가 연합전선이 형성되면서 또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어떠한 미국의 주도권 행사가 조금 노력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WTO 개혁 논의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규범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 자체가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번에 러스트벨트에서 민주당이 표를 가져오게 된 사유가 트럼프의 어떤 통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팬데믹이라든지 도메스틱 이슈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232조라든지 그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의 그 트럼피즘 자체는 상당히 미국 내에서 파퓰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조를 좀 유지하는 쪽으로 러스트펠트의 어떤 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유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을 하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조약의 체결과 그다음에 행정부의 이제 인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더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게 컴프로마이즈가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새로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공정무역 규범, 또 두 번째는 디지털 무역,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무역 조치에 대한 문제. CPTPP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미 바이든 신정부가 우방 국가의 공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CPTPP에 대해서도 입장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CPTPP에 대해서는 이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범의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4년 동안에는 미국이 규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는 의회가 만든 그런 입법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고 조직적인 이제 협상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그 안에 많은 규범들이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PP에서 이제 규범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미국이 빠짐으로써 국제 규범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이제 약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규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CPTPP를 통해서 미국이 그것을 할지 아니면 WTO나 이런 다른 좀 더 큰 거를 할지 아니면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게 1, 2년 안에 될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통상 환경을 보면은 과거에는 상품 무역, 서비스 상품 무역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 시대는 조금 지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다자 간의 관세 인하 협상은 이제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5, 16년 동안은 FTA가 활성화가 있었는데 과거 한 3, 4년 전부터는 FTA도 이제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많이 따먹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품 서비스 이외의 자유화를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트레이드 등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이미 TPP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탈퇴한 상황인데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래 어젠다가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보조금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중국이나 여러 이제 개도국들이 이 WTO 보조금 규정들을 회피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나 이제 EU나 일본이나 문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동 환경 이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이슈들을 통상에 담고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타와 그룹 회의에서도 WTO의 사무 차장이 인권 문제, 여성 문제, 백신의 유통 문제, 뭐 헬스 문제 다 이제 WTO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규범과 도메스틱 규범을 나누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단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라는 팩토리가 있고 EU라는 팩토리가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팩토리가 있는데 그 최국 대우 아래서 그냥 자유롭게 통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폐쇄적으로 그리고 자국 시장만 조금씩 늘려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에서 FTA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생산 기지와 연결이 돼서 우리도 생산 기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온 거죠. 다자규범 만들어진다기보다 복수국가 간 협정들이 만들어지고 또 분쟁 해결 절차 관련해서도 복수국가끼리 규범이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규범들이 상당히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글로벌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자체제의 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신정부가 다자 공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통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WTO 안에서 뭔가 룰이 안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디지털 규범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환경인 듯 합니다. 환경 중에서도 UN SDG 거기에 보면 그 통상과 관련된 수산보조금 문제가 올해 말까지 새로운 규범을 만들도록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WTO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회원국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하에서는 노동 환경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 그것들이 또 다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 체제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복수국가 간 협정, 추가적으로 FTA 실질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통상 환경이 다자 간 포럼에서 모두를 위한 규범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 FTA가 그렇듯이 서로 주고받는 식의 협정을 더욱 많이 만들고 강화를 해야지만 이런 수익 규제에 대해서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WTO 개혁 이슈든 양자적인 협상이든 일단 자유무역과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무역 왜곡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하는 통상의 환경이라는 거는 미시적이고 법률적이고 기술적이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규범으로 간다라는 것이 위장된 무역 제한 조치, 규범이라는 것이라는 표면보다는 그 뒤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들을 잘 따져서 우리가 통상 방식과 기조를 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했을 때 국력에 걸맞는 통상 그 위상,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어떤 플랜과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우리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개선할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경제 성장이 몇몇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 개독 지위를 주장했던 그런 통상 정책은 벗어나서 선진국 지위로 갔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그 통상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만 이렇게 굉장히 그 통상 강대국으로 보고 있지만은 실제 더 큰 통상 강대국은
EU입니다. 한 EU FTA뿐만이 아니고 EU 그 원산지 기준을 통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TA 정책과 관련해서는 극빈 개도국한테는 그 싱가포르와 같은 모델을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해줘도 우리 산업에 피해가 없는 그 대상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무역 쪽이라든가 국경 기업의 비상업적 고려 부분이라든가 SPS라든가 수산보조금이라든가 국내적인 제도 개선에 통상교섭권과 통상 리더십을 좀 발휘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저희가 개도국 대상으로 하는 FTA 신모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협력과 우리 산업 발전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